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한국정치 진단과 대항 그리고 인천 기자들의 눈 특별초청 김영주 전 서울시 부시장님과 또 국회의원을 영입하셨는데요. 오늘 기자들의 눈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인천의 숨은 고수 이하복 전 청운대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가끔 나오셨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시드니에서 만수동의 또 명물 레스토랑인데요.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를 말씀드리는데요. 김 의원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양훈 본부장님 또 기자의 눈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컸습니다만은 인천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 네. 또 최근에 또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틈틈이 인천에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우리 네. 배우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게스트로 시드니에서 이렇게 협찬했는데요. 장소를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 종편에서 스타십니다. 모시기가 어려운 분인데 우리 기자들의 눈에 오셔가지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교수님도 국민과 또 우리 인천 시민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화복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인천의 거의 탑 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양훈 대표가 워낙 세서 이 프로에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면 저도 세져요. 오늘도 좀 세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두 분 패널 우리 기자들의 눈이 특별히 초청했는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의원님,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네. 또 시청자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양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막 치러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전당대회는 정치의 꽃인데 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대표 선거를 하면 90% 이상 누군가 독점적으로 가져간다든지 국민의힘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한국 정치가 그동안에 축적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예컨대 나경원 원희룡 후보들하고 저하고 나이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82학번 그러니까 16대부터 보면 24년 정치, 17대 나경원부터 보면 20년 정치를 했는데 엊그저께 입당한 한동훈보다 뭐가 나은지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정치가 얼마나 노련하다는 것이 유용한지 네. 노련한 만큼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 정치가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운영을 해왔지 않느냐. 급한 대로 사람 끼어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도 없고 축적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얻어먹고 공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과 자기 정통성과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제가 이제 586 세대들로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기 뭐 송영길 시장도 있었고 뭐 다 586들이 다 주변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20년 동안 뭘 했는가 그 우리 정치에서 반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갈 때까지 다 간 정치입니다. 못난이 정치의 끝판이에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를요 한자로 정사정자의 다스릴 치자라고 씁니다. 정사정자 맨 앞에 보면 항상 바를 정자가 있어요. 정치를 항상 바르게 정사를 펴는 것이거든요. 정치판이 온통 정과자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싸움꾼들, 양아치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 당은 온통 간신들만 득식을 해요. 말 한마디 못하는 머저리들만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정치요. 이거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염치가 있고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우리 한국 정치판은 이게 안 보여요. 한국 정치가 동물의 왕국이 돼버린 지 오래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잡혀먹히는 그런 양육강식의 동물의 정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 꼴 보려고 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야 정치는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누가 지어낸 말입니까? 오늘의 한국 정치 두 마디로 요약하면 너를 못하게 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못나이 정치 30년 또 너를 잡아먹어서 내게 살겠다고 하는 이 동물의 정치 오늘의 한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일단 주제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공격도 있다면은 해결 방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의 문제,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원적인 또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 맥락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강적들 녹화를 할 때 윤상현 의원하고 했습니다. 예. 뭐 압박 인터뷰를 한다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좀 건방지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윤상현 의원은 윤창현 의원보다 내가 모릅니까? 윤창현 의원은 초선이고 이번에 떨어졌는데 윤창현 의원은 그래도 가상자산법의 대표 법적인 주자다.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에 4선 5선을 하시면서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기회를 줬어요. 그 대체 공휴일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것도 국민들이 몰랐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국회의원은 첫째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오히려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시에 필요한 상임위가 어디냐? 국토이다. 공항이 있으니까. 네. 바다가 있으니까 해수이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쪽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프랑스에 가면은 구청장이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책임 정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인천 정치를 하고 있냐? 아니거든요. 중앙당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이 내려오나 보다. 지역에 지난번 열심히 뛰었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비대위원장이 내려와서 이 사람이 새로 할 사람입니다. 전혀 완전히 당원들은 객이 되는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2년마다 상임위를 바꿔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관료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미국 정치는 한 상임위를 하면 2년만씩 해도 5선을 하면 10년 똑같은 상임위를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 부처의 과장이 차관보가 될 동안에 상임위를 같이 해요. 지금 바이든 물러났습니다만 그 사람은 외교 국방만 평생 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문방위 하면 이번에 국방위 가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면 관료들만 힘을 갖게 됐어요. 관료하고 보좌관들만. 또 국회의원들이 와서 2년 동안 전혀 모르는 거 보좌관 질문지 읽어보고 관료들은 답을 하면 2년 뒤에 다른 놈이 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정권이 돼 있냐 하면은 검사와 기재부 정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에 힘이 없어요. 큰 소리만 치지. 2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하도 뭐 개혁신당도 있고 신당이 많이 나오길래 정말 혁신하는 줄 알아요. 혁신이 뭔지를 이놈들이 몰라요. 저는 내가 만약 장당을 한다면 우리 당에는 한번 상임위를 하면 국회의원 10선 할 때까지 상임위 못 바꾼다. 나는 그게 개혁입니다.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딱 잡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2년마다 국회의원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보좌관은 그대로고 국회의원만 돌아가는 거 모르는 질문하고 2년 동안 관료가 그 사람 속이면 다른 놈이 또 오는 거예요. 네. 관료의 세상이 됐습니다. 정치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 국회에 상임위가 서로 한노위하고 국토위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골라준다고 하는 거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국회의원은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 전문가다, 네. 국토 전문가다, 바다 전문가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 올려서 그게 선진 정치입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중앙당에서 내리잖아요. 무조건 받아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관료 중심,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중앙당 대표 메시 해먹는 네. 그런 밀실 정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만 원칙으로 가고 너는 무슨 법 낼로 국회의원 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게 한국 정치예요.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어로 로메이커입니다. 정말 웃기게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우리나라 GPS 즉 우주과학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비례대표. 그 사람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했는 줄 압니까? 보건복지위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예요. 자기 당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럼 비례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고 지역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우리 정치 지금 비례대표 다 말아먹었습니다. 네. 전문성을 하라고. 젊은이들과 장애인을 위한 비례대표 없어졌어요. 지역구 못하는 놈은 그냥 비례대표 가서 하고 있고 그럼 뭐 비례대표 왜 합니까? 차라리 정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 당대표 5명만 월급 주고 나머지는 AI로 하면 돼요. 그런 정도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근본으로 따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임위에 일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출마한다는 정도를 국민들이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인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치인이 누군가를 색출해낼 필요가 있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국민의 역할도 없고 중앙당도 아무도 그런 생각하는 놈이 없습니다. 오죽 민주당 보십시오. 자기 측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박용진도 쳐내고 다 쳐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 의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았는데요. 그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도 정치에 대해서 해결 방안,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한국 정치 문제 해결 방안은 이 갈 때까지 다간 이 한국 정치 이 책임 한국 정치에 판 바꾸려면 국민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이 먼저 바뀌어야.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면서들도 선거를 이따위를 합니다. 국민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는 정치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동물 정치라 했죠. 이거 다 동물들이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정치들 마구잡이를 해요. 저는 대놓고 국민들께 말하는데 오늘의 한국 정치가 이렇게 망가진 가장 큰 책임은 국민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00% 당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국민들 책임 중에요. TK 국민들, 그 다음에 전라도 국민들 이분들만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뀝니다. 이 정치 불판가리를 해주지 않으면요 이 나라 이제 희망 없습니다. 국민이 불판을 안 갈아주니까 이 고기가 타고 찌들고 눌러붙고 이 지경까지.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표 떨어질까 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까지 이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이걸 홀라당 이 시대에 다 까먹고 앉았어요. 국민은 안 보고 묻지마 투표하고 정치인들은 줄만 잘 서면 되고 이런 선거를 왜 합니까? 이런 정치를 왜 합니까? TK 국민들, 전라도 국민들이 정말 앞장서서 큰맘 한번 써주면 2년 후면요 동시 지방선거 있어요. 이분들이 안 해주면 이 나라 정말 희망 없습니다. 표현면 이것만이 한국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방안입니다. 두 분 말씀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회자 역시도 두 분을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나도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가는 유명 갈비집, 인천에서 유명한 갈비집 망한 얘기야. 예. 그 맛있다 해가지고 지인들 몇 명하고 거기에 갔어요. 네. 그때 그 집 주인 아줌마 대충 그냥 집어 던지지 상처를 주고는요. 네. 저쪽 골방 가더라고. 네. 그때 가서 쓰리고에 열고 난리 났어요. 아줌마. 네. 아줌마 말고. 아줌마 여기 불판 갈아줘요.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그러더라고. 네. 근데 한참 지나도 안 와. 그래서 아줌마 그랬더니 아줌마 불판 갈아달라니까 그때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쌍피에 피박에 아주 날지 날고 오이에 뭐 별소리 다 들라. 고기 다 타고요. 저희들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나갈 때 카운트 7만 원만 놓고 가 이러거든. 이게 한국 정치판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거요. 그 아줌마가 누구겠어요? 다음 순서입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참 정치 활동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김용주 의원 하면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은요, 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중립적인 분이시다. 또 굉장히 중용성을 가지고 방송을 하신다. 이런 시각으로 김 의원님을 진짜 정말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강적들 뭐 각 종편들에서 의원님의 아주 놀라운 이렇게 활동을 제가 팬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진보성을 갖거나 뭐 좀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말 자체가 너무 콕콕 찔러요. 또 보수는 자기들의 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려면은 그냥 방어를 하면서 그냥 이게 공격하는 걸 보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니네들이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중립적이시다. 그 나름대로 양방향에서 위산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좌우를 살펴보는 실력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소련 사회주의 연구하러 소련 유학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망했죠. 네. 중국도 망해간다고 하지만 네. 중국은 소련보다 더 오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소련은 일궤함적 모노폴릭한 정치를 했고 중국은 베이징파, 상해파, 공천단파 이렇게 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를 돌파할 때 파를 바꿉니다. 그게 완벽하지도 않고 사회주의가 좋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단일한 소련 공산당 파만 둔 집단과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소련의 일극 체제와 거의 같은 체제를 갖고 있고 하나의 체제가 붕괴돼 버리면 대안이 없는 체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이번에 김두관 선배가 안 나왔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한 75% 득표했을 텐데 김두관이 나옴으로 인해서 85% 이상 득표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했고 예상이 맞아 떨어져요. 오히려 더 말하자면 이재명 체제에서는 더 좋아할 거예요. 정당성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총선 때 이미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했지만 그렇지만 9월달 10월달에 어찌 될지 모르는 리스크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체제거든요. 네. 과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네. 그리고 제가 다시 정치를 하더라도 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하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세대 교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대협 체제에서 한총련 체제로의 세대 교체는 필패의 체제입니다. 운동권에서 운동권의 체제인데다가 더군다나 전대협보다 한총련은 훨씬 더 질적으로 떨어지는 체제예요. 솔직히 해서 전대협은 서울 중심의 전국적 조직이라면 한총련 세대는 서울에서 정치 운동이 없어지고 전남대라든지 조선대라든지 뭐 지방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들의 모임.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선배들 따라다니다가 보좌관 하다가 뭐 구청장 하다가 청와대에 있다가
다시 배지 달지 않습니까? 옛날의 선배보다 훨씬 대중성과 현장 리더십이 떨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빵으로 그렇게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고 표를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줘서는 안 되겠다는 무조건 그런 지역주의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이재명이 되면 뭐 달라집니까? 윤석열보다 더 나아집니까? 저는 그래서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뭐 그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무조건 저쪽은 안 되니까 썩어도 이쪽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90 몇 프로 얻었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양성도 없고 옛날에 DJ나 YS나 그래도 비주류 30%는 인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 또 본인이 잘못했을 때 지속 가능하게 바톤 타치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을 존재하면서 이어갔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 민주당 체제는 독박 체제입니다. 쓰리고의 독박이에요. 예. 그런 것에 뭐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나는 그 용납할 수가 없어. 사실 국민의힘이시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됩니까? 정말 아까 전자의 이 불판 사건 아주 매서웠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 아주 쓴소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너무 비겁해요. 오로지 나만 당선되면 되는 그런 유행의 나쁜 사람, 맨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해바라기 당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간신들의 당이라고 할까? 제가 국민의힘의 골수당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험한 말 하겠습니다. 당이 대통령 후보를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 저 민주당에서 지명한 검찰총장을 그걸 꼬다가 여기다 대통령 만들어냈으면 잘못이어야지. 그 사람 정치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걸 지혜를 다 모아서 잘못된 거 얘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잡이들을 해드려야지. 그저 대통령 눈과 귀나 빨고 앉는 이런 간신들이 버글버글 되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그래 또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총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중요한 총선 지휘자 하나를 못 받아줘. 또 꼬다가 한동훈이 갖다 앉혔어요. 한동훈이가 선거 치러봤습니까? 그렇다면 선대본부를 통합적으로 꾸려서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 진보, 중도 청년, 또 광화문 세력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 선거대책본부를 꾸려서 그렇게 해서 수도권 그렇게 귀에 닳도록 말을 했음에도 보고 다 귀전들이도 안 들어요. 이게 TK 지도부들이 그저 나만 공천받으면 난 당선되는데 뭐 수도권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이거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요 뺄셈 정치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장기들 때요 차, 포, 상 뭐가 또 있죠? 마 네. 이것 두고 졸만 갖고 선거를 치르니 이러면 선거가 됩니까? 쟤는 5.18 헌법수록 반대한다고 빼고 쟤는 부정선거 거론한다고 빼고 쟤는 유승민이하고 안철수하고 친하다고 빼고 이준석이하고 친하다고 빼고 쟤는 나이 먹었다고 빼고 쟤 나 씹는다고 빼고 이런 TK 지도부가요 이 간신들 두고 이 짓들을 했어요. 선거 모르는 한동훈은 어느 날 갑자기 싸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남 스타일 부르다 이게 선거 망한 겁니다. 집권당 이래 최악의 패배를 했어요. 근데 반성문 하나 쓸 줄도 모르고 반성문 썼는데요 공개도 못해요. 유승민이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증세 없는 복지 없다고. 옳은 말 했는데 그 눈총 맞아가지고 여태까지 걷어서 헤어나질 못하죠. 그런 정치인이 하나가 끼어들어오지를 못해요. 반성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간신들은 반성 안 합니다. 귀나 빨지.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이고 참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공중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방송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할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범법자들의 소굴이에요. 네. 태어나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 때까지 다간 저 무지막지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네.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것도 수도권에서 전패를 합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TK 경상도에 있어요. 수도권에는 없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전진 배치했어요. 네. 지도부가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지전에서 진 겁니다. 진지전에서. 또 하나 지는 이유는 국민의힘은요 보수와 진보, 중도 또 청년 이런 사람들을 아우르는 진정한 개혁 정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요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뚝심과 용기로 대통령 됐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대통령, 자고 일어나니까 대통령 된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하늘이 낸 겁니다. 법과 정의만 바로 세우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아치들, 간신들 득식을 해. 이들 믿고 국정 못합니다. 그러면 집권 내에 국민의힘이 반성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으면 버리셔요. 전 버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단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요. 국민께 호소하시고 새로운 정치판만 깔아주시면 그러고 나서 퇴임하시면 하늘이 주신 역할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인천 내려오셨고 네. 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저는 또 인천인으로서 네.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른 정치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의 도시인데요. 더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인천이라는 도시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만 인천이 조만간 부산을 앞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위 도시가 될 겁니다. 인천은. 네. 그런데 여전히 인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2등 시민으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 오히려 3등도 아니고 4등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그게 가장 부족하지 않냐. 사실은 그 우리 그 세월문화재단의 지용택 이사장 계시죠. 황해 문화를 하고 있는데 네. 황해 문화에 대한 그런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려면 시민들 스스로가 최소한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문화에 대한 동질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덴티티. 네. 황해 문화권에 대한 거라도 공부를 해서 네. 왜 서해가 아니고 황해지? 황해 문화는 뭐지? 거기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지용택 이사장이 해불양수라고 얘기하죠.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뜻인데 모든 사람이 이 그릇 안에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인데 해라고 바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을 때 이것은 그냥 자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하나로 만드는 문화 하나 모든 걸 다 섞어라.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겠다. 한끗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여지는 인천의 문화는 아직 그런 어떤 하나로 스며지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중심이 없는 다기한 잡다한 문화라고 봐요. 저기 송도의 문화나 중구의 문화가 너무 달라요. 예, 실제로 보면. 그럼 왜 저게 끄트머리지 중구가 가운데냐? 그런 느낌을 들게 하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중구가 얼마나 중체성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의 자부심을 가지고 송도를 아우르는. 근데 제가 스터디 그룹을 하러 2주에마다 오는데요. 제 공부하는데 누가 들어와 있냐면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교직원이 들어와요. 왜 인천 사람들이 송도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활용하지 못하지? 마른 니네들 국제도시라 그러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못합니까? 영어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논다는 거지. 형식적으로만 국제학교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불양수라고 하는 뜻이 좋다면 그런 그 해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뭐지? 저는 인하대학교에 있으면서도 인하대학의 뜻이 인천과 하와이의 약자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전체 전 세계, 미국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개항의 도시, 미래의 도시, 포용의 도시가 인천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공무원들이 전혀 못 따라가요. 또 시장도 말은 뭐 블록체인은 뭐 한데 실제로 중심을 못 갖고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인데 저는 곧 현실적으로 인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천은 부산을 넘어서는 도시가 되는데 스스로 서울의 주변부가 될 거냐 인천의 독특함이 될 거냐에 대한 선택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있으면 왜 서울이 다른데 하고 다르냐 경기도가 다르냐 하면 이재명 같은 일이 없어요. 샌드위치 나를 보면 없어요. 서울시가 수준이 높아진 것은 세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생기니까 중앙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 가고 고시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와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부산도 형편없습니다. 내가 송영길 시장 따라 러시아 한번 갔더니 인천시의 국제교육과장이 영어 한마디를 못해요. 그게 물론 뭐 5, 6년, 1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정도 공무원의 수준, 그런 정도 시연의 수준으로는 글로벌 인천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못 만들어냅니다. 다양성을.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잖아. 근데 그 잠재력을 채우는 것은 자부심이다. 내가 인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천 글로벌 도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부의 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인천 시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로 우리 김 의원님의 말씀에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하복 교수님 인천인이지 않습니까? 인천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정복 호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천에 자부심이 생길 만한 일이 최근에 터졌어요. 인천의 정치판이요. 웬일로 여야 지도부들이 다 모였어요. 다 인천 국회의원들이에요. 여당의 비대위원장 인천이죠. 수석부 대표 인천이죠. 그 다음에 여당 지금 당대표 후보 2명이나 나왔어요. 야당의 이재명 대표 인천이죠. 원내대표 인천이죠. 중진 의원들이 버글버글해요. 아주 유정복 시장 복 받았어요. 이 거물 정치인들이 다 인천에 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못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없죠. 네. 근데 웬일로 그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여러와 같이 응원하고 인천시장이 그렇게 학소고대했던 에이펙 유치 인천만한 장소 있었을까요? 최고의 제적진데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도와준 것 같아. 내가 볼 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도와줬습니까? 나 이런 거로 너를 못하게 하는 제가 못나이 정치 얘기하잖아요. 유정복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그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인천의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인들 인천광역시장들 일들을 어떻게 해먹습니까? 이게요 꼭 시장만에 유정복 시장 요새 완전 파죽으로 따라 앉았어요.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너를 못하게 하니 그 무슨 수를 합니까 이 정치를? 참 딱해요. 못하게 해놓고 이제 또 일 못한다고 이제 손가락질들 할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우리 손가락질 할 때 항상 그래요. 내가 오늘 인문학자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지적질 한번 3번 나를 생각해보라는 게 이게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몰라요. 그래놓고 그 지적질하기 위해서 못하게 해. 이걸 정치라고들 합니까? 거물 정치인 다 했으면 뭐합니까? 선거 때 되면 전부 다 무슨 윤심팔이 난 비명이니 친명이니
나는 한동훈 파니, 유종복 파니. 요 최근에 선거 때요. 유종복 코 다 망했어요. 유종복 이름 팔고 나서 다 작살났어요. 이름 팔고 다니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름 팔고 들래. 아니 지가 지시려고 해서 내가 내 비전을 우리가 목표라는 게 있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 되고자 하는 거 의원 되는 거는 목표예요. 근데 대사 아까 김영주 의원님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없는 정치. 이 사람들로 의회를 인천시의회 무슨 동네 의원들 다 채우니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짜장면 말다가요 돈 좀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 한번 의원 나가봐. 야 내가 인마 무슨 쟤도 나가는데 어머 그러니까 쟤도 됐네. 그래서들 나가는 정치가 됐으니 이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정치들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불판가리 해야 됩니다. 불판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 이제 다음번 지방자치 선거 때 정말 제발 줄투표하지 마세요. 저도요 국민의힘 구수당원이지만 계속 내리찍는 선거 해본 적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민중당원이라도요 거기서 나온 사람 진짜 괜찮은 그 사람 찍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민주시민들. 이제 아까 TK 전라도 국민들 제발 좀 이번에 해달라고 하지만 인천 시민들이 진짜 출투표하는 운동 해가지고 이번에 정치혁명 한번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의 눈에서 의원님 또 교수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자들의 눈 끝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우리 기자들의 눈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기자들의 눈이 시민의 눈이고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은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왜 텔레비전입니까?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의 차이가 본다는 뜻이거든요. 보는 것. 보는 수준, 시야, 안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천 시민들께서 그야말로 기자의 눈, 네. 또 정치인의 눈, 네. 또 왕의 눈으로 네. 세상을 봐주시면 네. 더 우리 세상이 더 좋고 네. 또 인천이 그야말로 앞으로 제가 북극 항로 시대에 굉장히 떠오르는 하나의 물류 중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네.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인천에서 정치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인천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우리 국민들한테 큰 기쁨으로 기자들의 눈이 피눈물 안 흘리도록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인천 시민 여러분 꼭 정치혁명 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자들의 눈 방송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의 눈으로 이 눈으로 잘못된 정치 또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의 눈 의원님과 교수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이었습니다.